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본인 좀 어떤 질문들 이야기 나오셨나요? 이제 다 하는 거죠. 1분씩 자기 스피치 하는 건데, 제가 우리 계양의 상황, 또 여러 가지 경쟁력, 만약에 원장관이 원 후보가 우리 지역의 후보가 된다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그리고 제가 어떤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 10분 얘기한 것 같아요, 제 혼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 외에 다른 질문들은 없었나요?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또 제가 얘기했던 거는 우리 선거구 경계 조정안이 올라 있는데 계양 가불에 이게 요대로 되면은 이재명은 손 안 대고 코풀 아니에요. 이런 거는 막아야 되겠다. 이게 잘못된 거다. 이런 이야기 했고, 또 하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가 강력히 지금 사실은 예상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큰 선거, 전체 선거, 이기는 선거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병립형 선거제도 안 받고, 그래서 자기가 불출마 선언함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당내 반발들, 뭐 인중석 등등 있죠. 반발 세력도 일거에 제압할 수 있고, 아마도 나도 안 나가는데 뭐 이런 논리면 더 이상 이제 반발 세력들이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우리가 지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나 국회의원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의원 안 하는데 박수 쳤어요, 모두가. 그런데 이게 3월쯤에 그러한 그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면 이 선거, 수도권 선거에는 아주 우리 당한테는 최악의 재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게 우리 계양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계양을에 이번에 유동규 본부장 출마 선언을 했는데 선거에 어떤 영향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이재명 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 나쁜 사람인 거 그 중에 5명이나 짓고 얼마나 말을 지혜를 졌고 어떤 욕을 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그죠? 나쁜 놈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을 얘기하고, 이재명의 비리, 범죄 사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되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유 본부장이 우리 지역에 온다라는 것이 어떻게 희화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저는 그게 유불리를 따지기 힘들 것 같아요. 뭐 다니면서 이재명 의원이 출마한다면은 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에 한 번씩은 더 나아지겠지만 그게 우리 지역 구민들의 어떤 그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그 비대위원장이 직접 원희룡 장관 손을 들어주면서 출마 선언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모션과다 보시는 저는 당의 고심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몇 번 그런 얘기 당에 전달했고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공천은 겉보기에 멋있는 공천이 아니라 이기는 공천 해야 됩니다. 당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를 물갈이 하려고 원희룡을 보낸 게 아니다. 저도 우리 당이 훌륭한 자산이라 공심위원장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선거 구도 이런 이제 고민하고 있죠, 우리 당에서는. 그래서 꼭 계양뿐만이 아니고 인천이 좀 취약한 지역인데 우리 당에서는 원희룡이라는 남 상징적인 그래도 전국적으로 알리 지명돼 있는 그러한 정치인을 우리 인천에 보내서 인천의 뭐 선거에 좀 분위기를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으로 들어가면 얘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낙하산 공천에 대한 굉장히 반발도 커서 이런 것도 무마에 대한 그런 당의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지역은 사실은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판이 커져서 당의 구도로 가면 우리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조용히 선거 쳐야 됩니다. 제가 지난 보궐선거에서 처음에 좀 괜찮은 분위기였어요. 실제 여론조사 좋게 나왔고, 진짜 다녀보면은 많은 유권자들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계양이 오구냐.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양당이 여기 올인하면서 윤영선 없어지고 이재명 대 국민의힘 선거가 됐어요. 그러면서 선거판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당대당 구도로 가면 안 돼. 조용히 밑바닥 호소하면서 저 계양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선거 운동을 해야 될 곳이 계양이기 때문에 판 키우는 거 크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지역에서 27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정당 활동하면서 당협위원장을 거의 했고, 알다시피 대한민국에 아마 야당 대표 3명하고 3번 선거를 한 사람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게 지금은 좀 정치적 자산이 됐어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은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조차도 이번에는 윤영사 한번 지지해보자. 윤영사 뽑아서 우리 개항 한번 바꿔보자. 야, 개항을 지켜갈 사람, 개항을 이용하지 않고 개항을 위해 일할 사람 한번 뽑아보자. 이런 정서가 굉장히 팽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그러한 분위기에 그러한 상황들을 만약에 원장관이 온다면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제가 지지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야 되는데 과연 당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이들이 우리 개항에 어떤 선물을 줄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개항을에 우리 당의 후보로서 제가 완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옳은 일이라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당과 개항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려고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혹시 또 그 평소보다 좀 면접 시간이 길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가 그 카운트 보니까 원래 저희 주관이 6분이에요. 한 14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 10분 정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원장관님 뭐 할 얘기 없으시니까 1분 정도 하고 공시무의들이 저한테 질문하고 디스커션 하는 게 한 2, 3분 됐던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 혹시 사무총장이나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직접 거명을 하는 질문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재명을 윤영선을 물갈하려는 게 아니고 윤영선 우리 자산이다. 우리 당이 훌륭한 자산이다. 어려운 지역에서 훌륭하게 싸워왔고 당을 지켜왔다. 이번에 공천은 이재명 때문에 원장관이 거기에 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이기 위해서 원장관과 제가 많은 논의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당에서 결정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지역구 조정을 요청받으셨다고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는지? 아니에요. 사실은 지나가는 얘기를 개양 감리 이야기를 잠깐은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얘기 없었습니다.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면접 과정에서 감 얘기가 나온 건가요? 잠깐 한 10초, 5초 지나가면서. 또 우리 개양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그 공관위원장께서 개항갑 출마를 고려해 볼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말씀. 그런 얘기 직접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개양갑은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죠. 아니 개양갑에는 연고가 특별히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